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화천대유 사건인데요.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장동 화천대유는 들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리 규모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화천대유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맨부터 공략해야 됩니다. 유사일의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이다 라고 불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이 사건의 핵심 키맨 바로 유동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자신과 유동규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유동규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얼마나 지금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이재명 후보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익환수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 안 가가지고 말을 또 바꿔요. 자기는 대장동 개발이랑 상관이 없고 누가 있다는 겁니까? 유동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동규는 자신의 측근이 아니니까 대장동 개발을 자기랑 엮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은 유동규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측근이 아닌 그런 관계일까요? 그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유동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불행하게도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유동규는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분당 리모델링 사업을 계기로 변호사였던 이재명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을 계기로 성남시장직에 도전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유동규는 이재명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유동규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동규가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사실상 특혜 채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법인사업체에서 이사장으로 몇 년을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동규는 5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었죠. 뿐만 아니라 유동규는 한양대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점을 유동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경력을 과장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유동규는 성남시의원 질의 과정에서 자신이 건축사무소에서 기획과 관련된 일을 3년 정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CBS 단독 보도에 따르게 되면 유동규는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로 일을 했었고 3년 동안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2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2개월이 3년으로 뻥튀기가 되고 운전기사가 기획과 관련된 일로 뻥튀기가 되니까 사실상 유동규나 정경심 교수나 그나물의 그 밥인 거죠. 그런데 이런 숱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강력한 의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거쳐가지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확실한 거는 제 주변에서 음대를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유동규는 현재 지금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동규가 8억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만배로부터 5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위례신도시의 개발업자로부터 3억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유동규의 뇌물은 5억 정도가 대장동 개발과 연관되어 있고 3억 정도가 위례신도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제가 유동규와 대장동 개발 이 둘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가 개발이 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아있는 노른자 땅이다 라고 불렸는데요. 처음에 대장동 개발이 논의가 될 때는 LH가 주도를 해서 공영개발 방식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LH 사태와 마찬가지로 개발 계획 자체가 미리 유출이 됐고 관련된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싸라기 땅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대장동 개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민간 개발업체
개발업자들이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 공영개발 방식이었던 대장동 개발을 민영개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요. 너무 애를 많이 쓴 나머지 뇌물까지 썼던 겁니다. 이게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이었던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10년도 한나라당의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그때 당시에 보수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비리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비리 사건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적폐의 상징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대장동 개발을 완수를 할 텐데 민간 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영 개발 방식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제 아무리 이재명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공영 개발 방식 가지고는 돈을 충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공영과 민영 두 개가 합작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회사 중에 한 곳이 바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였던 것이죠.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그 규모만 하더라도 1조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노른자 땅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만들어진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직원 수 또한 10명 조금 넘는 화천대유가 이 거대한 대장동 개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천대유는 이 사업을 계기로 대박을 치죠.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라고 불리는 김만배 씨, 그리고 그 김만배 씨의 일당은 수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수백억 가까이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화천대유 같은 회사가 이 대규모 대장동 개발에 선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주인공 유동규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유동규 씨였는데요. 유동규 씨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던 것뿐만 아니라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그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유동규 씨는 의도적으로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를 했고 자기는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현재 그 뇌물의 규모가 8억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김만배 일당 중에 한 명이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 규모가 7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공사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법인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시공사 핵심 인사가 바로 유동규를 뜻하는 것이고 특정 법인이 바로 유원홀딩스를 뜻한다는 겁니다. 유원홀딩스는 유동규와 정민용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 정민용이 바로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만든 장본인이자 정민용으로 인해서 화천대유가 결정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유동규의 녹취록에는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김만배와 정영학에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노래방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 노래방에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대장동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입니다. 애당초 정영학 회계사 또한 마찬가지로 김만배 일당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쩌다가 정영학이 내부 배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녹취를 하게 됐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유는 유동규의 폭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가 정영학 씨의 뺨을 때렸고 유동규 씨가 인정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유동규가 정영학 씨의 머리를 얼음통으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멸적인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참다가 결국에 정영학 씨가 녹취를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동규의 배임 행위는 사실상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개발업자로부터 3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개발자의 정체가 바로 보미들의 대표 정재창 씨입니다. 정재창 씨는 자신이 유동규에게 3억 정도의 뇌물을 줬다, 김만배 일당에게 이 내용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구했던 금액이 자그마치 150억이었고 정영학 회계사와 나무 두 사람이 120억 정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런 모든 맥락을 고려해봤을 때 유동규와 이재명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하나만 확인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친형인
이재선 씨입니다. 이재선 씨와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양대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영업직을 하다가 분당에 3개 있는 리모델링을 하다가 왔다. 이재명이 옆에는 이런 사람만 있냐. 협박하고 이재명 후보가 유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 사랑합디다. 한양대 음대 건축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다. 리모델링을 했다. 그 사람의 성은 유자로 시작한다. 사실상 조폭 같은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100번 양보해서 유동규가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이재명 측에서 인정을 한 것처럼 유동규는 이재명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됐던 그 기준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적용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난 주말 마지막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낙연 측에서 4.4.5입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경선을 불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측에서는 이낙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이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이재명의 목을 꽉 매게 되는 목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되는 거 그거부터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